죄송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오토 인코더는 그 디멘전 리덕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우리가 그 차원이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에 그 어떤 그 곱하고 더하고 해서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로 우리가 바꿔서 주어진 데이터랑 이제 뭔가 표현력은 비슷한데 그 비슷한 표현력을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그 의미 있는 어떤 차원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쓰레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런 의미 없는 데이터는 버리고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원 축소의 역할을 하는 우리 오토 인코더를 오늘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스포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X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력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X라는 입력 데이터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FX를 거쳐서 어떤 G라는 데이터로 바뀐다고 해볼게요. 이게 뭐 더하고 곱하고 해서 이제 차원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의 수의 그 히든 뉴런을 숫자를 바꿔주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원을 바꿔서 만들어진 Z라는 게 우리가 차원이 더 보통 작은 뭐 Z는 어, 이런 식으로 뭐 M 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X라는 어, 만약에 차원이 N 차원이라고 하면은 얘가 N이 N보다 만약에 크면은 결과적으로 X가 Z로 될 때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변할 때 얘가 더 작은 거잖아요. 압축적으로 더 이제 그 차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코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토 인코더는 인코딩으로 해서 차원을 줄여준 다음에 다시 디코딩을 통해서 원래 X의 차원으로 다시 늘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사실 X 해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G 오브 Z 그러니까 F를 씌운 다음에 G를 씌운다고 완전 X랑 같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게 되도록 이제 우리가 이 F와 G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 소리의 신호의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뭐 주파수의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어, 그대로 만약에 보내는 어떤 임의의 함수라고 하면은 원래 원본 데이터가 이제 쉽게 복원이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원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오토 인코더는 이게 만약에 100개면은 100개를 줄여서 2개로 만든 다음에 그 2개의 숫자로 원래 100개로 표현했던 표현력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줄인 다음에 다시 이 2개로 100개를 복원하게 되면은 그 복원한 게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인풋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웃풋이 최대한 비슷하게 이 f 오브 x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g가 다시 g 오브 g 또는 g 오브 fx 오브 x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인 다음에 늘렸을 때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진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렇게 많은 수의 입력으로 이걸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2개로 표현해도 애초에 이렇게 어, 그 복잡한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개념적으로는 어떤 원래 있는 우리의 데이터 공간을 오리지널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차원을 줄인 어떤 공간을 보통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우리말로 잠재 공간이라고 하고 이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보내주는 fx가 어, 이 잠재 공간상에서는 훨씬 더 차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제 더 좋은 x에 대한 변환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이 뭔가 복잡한데 그냥 이게 그 g 오브 f 오브 x 그러니까 우리가 z로 바꾼 다음에 z를 다시 g를 통해서 x로 바꾼 거 이거를 이제 g 오브 g를 하면은 얘가 x가 되겠죠. 그게 이제 x랑 같도록 하는 그런 녀석을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음,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공간이 다르니까 이, 어,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 있는 공간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공간으로 보낸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음, 이게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레이턴트 공간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면은 여기에 입력이 x가 들어오고 이 x를 만약에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바꾼다고 했을 때 얘가 g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z라는 이 표현에서 음, 원래는 죄송해요. 이게 z가 이 그림상에서 이거 z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얘가 x라는 공간상에서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예시로 물론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진 이 공간상에서 지금 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고 이 분포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진 세 개가 어떤 그 시퀀스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이걸 좀 더 뒤로 빼서 일로 갔죠. 지금 그림 보시면 이 골프채를 뒤로 이제 뒤로 당겨주는 그런 자세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림과 여기에 있는 그림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에 있는 결과는 이 골프채를 이제 이 정도 여기가 시작이었고 왜 끝이면은 한 이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사진이 나와야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의 어떤 픽셀이라는 데이터로 표현한 공간에서 이거를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은 지금 이 1번하고 2번에 있는 이 이미지의 평균을 그렸기 때문에 약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겹쳐진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지금 픽셀이라는 데이터로 표현한 공간에서의 그 정보는 지금 이런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냅다 평균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그때 이 1번과 2번 사이의 중간값을 그리라고 하면은 한 중간 정도 채가 이제 들어 올려진 이 사진을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어 이 1번에서 여기 1번에서 이번 그릴 여기 1번에서 2번의 중간에 이 공간 X라는 이 공간상에서 평균을 낸 게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가 실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포를 어,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 원래 있는 데이터 분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1.5인 거죠. 근데 어, 이 밑에 있는 사진에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말려 있는 이 데이터를 쫙 피게 돼서 이거 이렇게 어떤 종이를 쫙 핀 어떤 평평한 공간으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얘를 G라고 했을 때. 그럼 X를 이렇게 G로 바꾸면 여기에 지금 1번이 한 이쪽쯤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한 이쪽쯤 있으니까 이 Z라는 공간상에서의 1.5에 해당하는 요거는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려보면 여기로 가는 거죠. 이 Z라는 공간에서 봤을 때 1.5의 이 위치는 X라는 공간에서 요 위치가 되니까 이 위치에서의 이 그림을 본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정도 골프채를 들어올린 이 사람의 사진이 어, 나오는 걸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1, 2라는 이 점을 같은 점인데 Z라는 공간에서 표현한 거랑 X라는 공간에서 표현한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Z라는 공간에서 표현했을 때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유의미하고 더 뭔가 이렇게 조작해서 뭔가를 해보기에 더 좋은 공간이 된, 더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의 표현으로 바꿔준다라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숫자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더 좋은 데이터 표현으로 바꿔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제 어떻게 실습을 할 거냐면은 이제 엠니스트 우리 데이터가 있잖아요. 저희 엠니스트 데이터를 어, 이렇게 지금 그냥 세 개만 뽑아가지고 1, 5, 6만 뽑아서 일단 학습을 시킬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코딩을 하고 나서 이게 몇 개 픽셀 되게 많은 픽셀이지만 되게 작은 수의 어떤 숫자의 표현으로 바꾸고 그 개수가 작은 개수의 히든 뉴런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복원했을 때 원래 이미지랑 같도록 이 인코더 네트워크랑 디코더 네트워크를 학습을 이제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 완전 똑같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도록 이 네트워크 두 개 학습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 6을 학습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레이턴트 공간에서 우리가 두 개로 바꿀 건데, Z1과 Z2라는 이 Z 스페이스, 아까 얘기했던 인코딩한 그 값을 우리가 레이턴트라고도 부르고, 또는 우리가 임베딩 했다고도 불러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우리가 넣어서 이 임베딩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이제 값으로 이제 보낸 어떤 이 표현을 임베딩한 그 레프렌테이션이라고 임베딩한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Z라는 걸로 바꿨을 때 Z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안에 원소가 Z1, Z2가 있을 때 방금 여기 1하고 5하고 6이라는 숫자를 이제 다양한 조금씩 1도 이렇게 좀 기울어진 것도 있고 뚱뚱한 것도 있고 한 것들을 이제 다 이 Z 스페이스에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요런 곳에 위치한 게 1이고 여기에 위치한 게 5고 여기에 위치한 게 6으로 이제 분포한 거가 이제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1, 5, 6이라는 걸 그냥 다 묶어가지고 실제로 따로 라벨을 주지 않고 학습을 시키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어, 코드에서 볼 건데 네, 실제로 학습을 156이라는 라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1은 1로, 5는 5로, 6은 6으로 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로 복원하게 우리가 학습을 시켰는데 걔가 결국은 그걸 잘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1은 1이란 게 뭔지 이해하고 5가 뭔지 이해하고 6이 뭔지 이해하도록 우리가 그 레프렌테이션 그 표현을 이제 학습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Z1과 Z2라는 것으로 바꿔서 만들어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두 개로 잘 압축할 수 있을까라는 이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5, 6이라는 그 말은 안 했고 어쨌든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이제 1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두 개의 어떤 특징으로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음, 뭐 동그라미가 있는 약간 스무고개한테 동그라미가 있다. 동그라미라고 하면 좀 그렇고 둥근 모양이 있다. 그거를 둥근 모양이 둥근 커브라고 할까요? 커브를 우리말로 뭐라 하지? 곡선 그렇죠. 곡선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는 이런 식으로 5에 곡선이 있고 6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이 있다. 곡선이 어느 정도 있냐? 얘는 좀 많이 있고 얘는 조금 있죠. 그러니까 이 곡선이 얘는 좀 많이 있고 뭐 얘는 뭐 10 정도 있고 얘는 뭐5 정도 있고 얘는 0 정도 있다 해볼게요. 그럼 이미 곡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도 우리가 이거를 사실 다 표현할 수는 없죠. 곡선이 있다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약간 요런 모양 이 그림을 원래 복원하려면 곡선이 있다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 구별하기 위해선 충분한데 구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시 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 레프렌테이션을 제가 상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요런 게 하나 있는 이거를 이 모양을 아래에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한 거고 사실 이제 딥러닝은 얘가 어떤 거든지 간에 잘 되는 걸 학습할 텐데 그냥 제가 저한테 완전 시킨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양을 아래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얘는 좀 강하게 가지고 있고 얘는 좀 약하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수치적으로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얘가 이거의 정도를 이제 우리가 뭐 0에서 1 사이라고 했을 때
0에서 또는 뭐 100 사이 100점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사실 두 개로 하기는 제가 하기엔 좀 어렵긴 한데 뭐 요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근데 숫자 1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기울어진 정도로 해볼게요. 아니면 이거의 길이가 이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 긴 거 짧은 거를 우리가 숫자를 0에서 100까지 하면은 짧은 거는 뭐 이렇게 되고 긴 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 첫 번째 특징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번 다 말리면 얘가 100이고 얘가 한 번 다 안 말리고 반까지 하면 5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말린 이 정도,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라기보다는 수치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이 모양이 말린 정도. 두 번째 특징은 이거의 이 모양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은 대충 제가 누구 친구한테 이런 말린 모양의 정도가 이 정도 되고 이걸 1로 붙이면 근데 5에 이거 이 짝대기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다. 근데 어쨌든 제가 5는 못 그리겠지만 어쨌든 대충 5 비슷하게 나오는 거 하나랑 뭐 제가 이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1은 그냥 이게 0인 거죠. 이 말린 모양이 0이라서 여기에 그리고 거기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1 그린 다음에 5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6은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다 있을 필요가 없이 요거에 대한 숫자 하나 0에서 100 이런 모양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정하면 이 모양 한번 정하면 이런 두 번째에서 0에서 100의 특징 하나 그럼 이 두 개의 숫자로만 우리 규칙을 1, 2에 대해서 정해 놓으면은 156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픽셀 자체는 28 바이 28이니까 사실 720 4인가요? 764인가? 어쨌든 784인가? 이 정도의 숫자의 개수의 나열로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림들을 그냥 더 작은 어떤 개수의 숫자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딥러닝이 알아서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방금 제가 생각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거 두 개처럼 딥러닝이 알아서 이거를 막 만들어서 어떤 숫자로 딱 만들면은 그게 이런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건 사실 1의 길이가 또 다르고 1이 좀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1이 뚱뚱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의 특징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알고 있으면 원래 그림도 제가 얘기한 디스크립션이 있으니까 그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이제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겠죠. 그 디스크립션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G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보내는 게 F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먼저 이제 이미 뽑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줘도 그 데이터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그림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이 분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숫자 5고 여기는 6이고 1인데 이 숫자 5에서 아마도 이 분포가 가진 어떤 의미가 제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포에 대한 의미를 얘는 우리가 이걸 움직여 보면서 그렸을 때 눈으로 보면 우리가 대충 어떤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마 여기 5와 6 사이 이 경계는 아마도 5와 6 사이의 경계에 가까운 뭔가 이런 느낌의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얘가 어떤 정의한 그 공간상에서의 그 의미가 되는 거고 그 의미를 다시 복원하게 되면은 5와 6 사이에 어떤 애매한 숫자가 나오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시로 이 오른쪽과 같은 두 개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학습하면 여기 5와 6과 1이라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있는 이미지를 요 지금 Z1, Z2에 있는 공간을 다 쪼개가지고 여기에 Z1, Z2에 있는 좌표에 있는 값을 뽑아가지고 복원해보고 여기 있는 거 뽑아서 복원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5, 여기는 6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숫자를 뽑았는데 Z가 한 이 정도 나온다면 100% 5,
이 정도 있으면 1에서 5 사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할 때 나중에 이 임베딩 된 값 또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있는 값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겐이라든지 VA 같은 데 활용이 되는데 어, 정리를 하면은 오토인코더는 병목 구조라고 우리 예전에 바틀렉이라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정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다시 컨볼루션을 할 때 이 채널의 수를 줄여서 연산을 줄이고 다시 복원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 넣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병목 구조가 여기 들어가서 피처를 추출하고 여기서 피처를 이런 식으로 추출하고 그 추출된 피처를 이용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노이즈를 이제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5라는 숫자나 1이라는 숫자나 6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여기 점들 이렇게 찍겠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원래 5라는 숫자를 표현하는 그 분포에 해당하지 않는 좀 이상한 것들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복원하거나 이거를 다시 그려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복원하면은 5에 있는 이런 점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다시 깨끗한 5가 나오는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찾게 되면 여기서의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성 모델이 이 오토 인코더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그 링크 올린 그 콜앱을 한번 열어서 같이 해볼게요. 오토 인코더 먼저 해볼 건데 엠니스트 데이터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드 설명을 제가 다 뺐는데 여기서 그냥 코드 설명할게요. 보면은 일단 이 부분이 뭐 숫자 1하고 5 이렇게 고르는 거 봐서는 숫자 1, 5, 6을 원래 엠리스트가 0부터 9까지 있으니까 그것만 좀 뽑아내는 그런 녀석인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평균으로 바꿔주기보다는 250으로 나눠서 0과 1 사이로 바꿔주고 이렇게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네, 지금 여기 다시 한번 1하고 이거 불러오는 방법이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바로 엠리스트의 데이터에서 여기 있는 리스트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또는 여기서는 지금 같은 거 아닌데 이것도 완전 같은 건데 여기 서브셋이라는 토치 밑에 있는 데이터에 서브셋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클래스에서 정의된 서브셋에 그 인덱스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가지고는 새로운 데이터 셋
그 객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위아래는 사실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이 완벽하지 완벽하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서브셋을 활용해서 한 결과적으로 나온 데이터의 수는 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고 오토인코더 모델은 일단 28 바이 28 해가지고 이게 764인가요? 그거를 이제 여기 뷰에서 플래튼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요 오토인코더 모델에서 보면은 이건 클래스는 우리가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거고 NN 모듈로 불러오고 생성자랑 그다음에 포워드 이렇게 가져온다 했었죠. 여기서 가져온 이 X라는 데이터를 플래튼하고 인코더에 넣고 디코더에 넣는 식으로 인코더는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시퀀셜이라는 컨테이너에서 리니어 렐로 이런 식으로 고 얘도 리니어 렐로 이렇게 바꾸는데 처음에 700 몇 개지 이게? 764개 지금 학습을 돌리고 있어서 좀 느린데 764개였네. 어쨌든 그 개수에 맞게끔 이제 불러온 다음에 500으로 바꾸고 500에서 300, 300에서 2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인코더를 거치고 그 다음에 디코더는 다시 2에서 300, 300에서 500으로 바꿔주는 500에서 다시 764로 바꿔주는 모델을 거쳐서 나온 게 이제 원래 있는 들어간 이 x와 같도록 학습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런 모델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는 여기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정의한 걸 보시면 이 아웃풋으로 나온 오토인코더의 아웃풋과 원래가 이 데이터로 넣어준 이 데이터가 두 개가 똑같이 되도록 하는 게 여기 이 MSE 로스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같도록 최소화되도록 하는 이 로스에 대한 그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돌리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 로스가 0.09였다가 한 10번 정도 돌리니까 0.02로 이제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오토인코더의 결과로 생성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할 때마다 다른데 제가 시드를 안 정해서 아마 여러분 좀 저랑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로 우리가 압축했으니까 그 두 개의 Z1과 Z2를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숫자가 구별이 가능하죠. 이 Z1, Z2라는 거는 1이라는 걸 주지 않아도 1의 데이터들을 이제 분포를 보고 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 그 어떤 분포로부터의 그 데이터 의미를 찾아서 압축해서 Z1, Z2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은 1이랑 비슷하고 5는 5랑 비슷하고 6은 6이랑 비슷하겠죠. 1은 이렇게 짝대기가 있고 5는 이렇게 C 역자로 생긴 게 있고 6은 동그라미에 이제 꼬리가 달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아무 데이터 하나 찍어서 이거 데이터 좀 이미지가 작아서 이걸 좀 키워볼게요. 제 화면에서 좀 작아서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보고 여기에 0,0 해당하는 거 같은데 뉴 데이터 1,0으로 여기 뉴 데이터라고 하는 걸 1,0을 일단 여기다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x축이 1이고 y축이 0인 Z1, Z2가 1,0인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이게 오른쪽 같은데 지금 1,0에 대해서 데이터를 디코더, 이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디코더는 오토인코더 모델은 우리가 아까 학습시킨 모델이고 여기 안에 인코더를 거친 거를 다시 디코더에 넣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에 이렇게 그 오토인코더 아까 정의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이 객체 안에 여러 개가 이렇게 그 우리가 정의한 게 어, 안에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얘가 클래스의 객체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모델 정의할 때 했던 이 셀프.인코더, 셀프.디코더 했을 때 이 셀프가 내 인스턴스니까 거기에 인코더라는 이 하위 객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셀프 인코더, 디코더 다 부를 수 있는데 우선은 디코더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디코딩 해서 원래 그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니까. 디코더 하고 여기에는 숫자 두 개를 받는 형식으로 토치 텐서를 꼭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로를 바깥 한쪽에 더 쳤냐면 이게 1,0이라는 숫자에다가 이게 배치 사이즈로 항상 데이터를 넣어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 더 하면은 얘가 배치가 하나를 원소로 가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디코드에 넣어줄 수 있고 만약에 이미지를 마이너스 하나 뭐 6을 보면은 3,2 하면 요 정도 됐고 3,2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3,2에 해당하는 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장의 이미지를 주겠죠. 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여기 6이니까 6 이렇게 생겼고 이제 3,2에 해당하는 이미지도 볼게요. 얘는 이거의 끝에 있는 거니까 이 끝에 있는 이미지를 원래 이제 지금 보면은 쉐입이 784니까 얘를 다시 28 바이 28로 만들어야 돼서 이거를 리쉐입해서 18,28로 붙여서 만들고 이걸 이미지를 이제 얘가 코딩된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라고 하고 이 이미지를 보면은 3,2에 해당하는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파이토치 텐서로 저장이 돼 있어서 이게 타입을 보면은 토치점 플로트 30이라서 아마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넘, 넘파이로 이거 그냥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음. 빅테치하고 넘파이하고 해야지 이게 파이토치 텐서로 저장된 그 제 데이터가 넘파이 형태로 저장돼야지 애플라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로 그릴 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6. 요 6은 아까 저희가 정의한 3,2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해당한 6인 거죠. 3,2는 여기 봤을 때 3,이 정도? 이쪽으로 갈수록 6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찌그러지나 봐요. 지금 여기는 딱 좀 동그란 6인데 여기 이쪽으로 이 여기 있는 이 공간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6이 찌그러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매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걸 쭉 우리가 어떤 연속적인 공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샘플링을 임의로 하게 되면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생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토 인코더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트랜스퍼 러닝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엠리스트 이그젠플에서 드랍아웃 했던 거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조금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를 다시 슬라이드 제가 지금 파일 하나 더 올렸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볼게요.
네, 이거를 좀 설명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스노우보드에 보려고.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전에 일단 CNN 우리가 했던 걸 잠깐 다시 보면은 어, 우리가 예전에 그 CNN 이그젠플 할 때 엠리스트에 28 바이 28의 이미지를 컨버전 할 때 32 채널로 바꾸고 거기 3 바이 3 채널 3 바이 3 커널의 크기로 넣어준 다음에 64 채널로 바꾸고 맥스 플링해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플래튼하고 여기에 드랍아웃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9,000개를 128개, 128개를 10개로 바꾸는 그런 예제를 했었어요. 그거 한번 코드를 보면 지난번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입력을 받고 그거를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 32개 채널에 3 바이 3 커널 그리고 패딩 1을 하면은 그 3 바이 3 커널에 패딩 1이면은 얘가 그 쉐입이 이 32, 이게 28 바이 28이 그대로 가거든요. 28 바이 28이 그대로 커널 사이즈 3에 패딩 1이면은 커널 사이즈랑 패딩 1이면은 그대로 이걸 거쳐서 28 바이 28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어쨌든 컨볼루션하고 렐루, 컨볼루션 렐루, 여기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렐루 한 다음에 맥스 플링 하고 그다음에 플래튼. 제가 여기다 드랍아웃을 넣어주죠 한번. 그다음에 여기서 FC1이 9016에서 128로 보내는 FC1이고 얘가 FC2가 128에서 10개로 보내는 여기에도 드랍아웃이 한 번 또 들어가고 여기 한 번 들어가고 여기 한 번 들어가고 사실 여기다가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뭐 똑같아요. 어차피 그냥 그 옆에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과제 냈잖아요. 과제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드랍아웃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노이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게 보여요. 왜냐면 드랍아웃을 랜덤하게 임의의 뭐 몇 퍼센트를 여기서 몇 퍼센트 했나요? 드랍아웃을 25%, 첫 번째 25, 두 번째는 50%를 임의로 골라서 물건을 이제 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이즈하게 나오고 그 노이즈하게 나오지만 테스트 애큐러시 측면에서 봤을 때 학습이 됨에 따라서 얘가 지금 가장 최고 정확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이제 올라가죠.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 학습이 쭉 되더라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오버피팅이 될 것 같은데 오버피팅이 안 되고 쭉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어, 여기서는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에다가 크기의 채널을 1로 채널에 는 공간을 1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넣으면 어, 아무래도 이 녀석에 있는 이제 그 채널의 개수가 여기 안에 있는 피처의 개수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28개에서 256에서 맥스 풀링 하고 나면 이게 256개의 채널이 있어서 256개의 채널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256개가 남고 그 256개에서 FC1에서 128, 128에서 10개로 이런 식으로 FC1과 FC2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다른 게 여기서는 보통 이제 32개에서 64개까지밖에 안 늘렸는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헤비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모델을 훨씬 더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한 거는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채널 수가 거의 4배씩 늘어났죠.
이렇게 키워도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워낙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구성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 게 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안 한 게 여기에 지금 이 녹색인데 녹색이 아니고 빨간색인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도 지금 여기는 드랍아웃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오버피팅이 나죠. 지금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 이 지금 중요한 거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중요한데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걸 이제 보통 오버피팅이라고 하고 보통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이 모델을 골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버피팅이 되기 전에 로스와 에큐러시를 보면은 지금 로스도 얘가 가장 작고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 게. 그리고 어, 이 에큐러시도 훨씬 더 높죠. 음. 자, 그리고 이거 여기 실험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학습을 시킬 때 이 개수를 세보시면은 요렇게 모델을 만드는 거랑 요렇게 모델을 만드는 거랑 거의 파라미터의 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동등한 조건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한 두 개의 모델은 파라미터 수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 그 전체적으로 그 이 커널의 수를 늘렸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이 녀석에 있는 그 플리 커넥티드의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걸 하기 전에 실습할 때 제가 코드에 넣은 것 중에 데이터를 1%만 가지고 하는 예시를 하나 넣어놨는데 지금 이게 1%가 아니고 지금 0.1%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 비해서 데이터 수를 이제 일부만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여기서 아까 서브셋이라고 하는 그 이 클래스에 넣게 되면은 이 원래에 있는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가져오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아까 또 봤듯이 서브셋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원래에 있는 전체 데이터셋을 일부만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테스트 같은 경우는 5%를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얘는 10%, 얘는 0. 처음엔 0.1%라고 적혀 있는 것을 코드로 적혀. 네, 그렇게. 음. 지금 이걸 0.1%를 아마 이따가 10%로 한번 줄여볼게요. 일단 지금 0.1%로 처음에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엄청 조금만 넣고 빨리 학습시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디버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돌려보면 제가 뭔가
지금 이 모델을 불러온 부분이 없어서 이거를 불러와야겠네. 지금 뭐 스텝 1, 2, 3 이렇게 있는데 스텝 1은 일단 모델에 그 학습시킬 때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 그다음에 스텝 2는 모델 정의하는 부분. 스텝 3는 이제 학습하고 평가하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그 위에 정의한 코드를 돌리면 되는데 여기서 어, net with dropout이라는 이 객체를 정해주고 이게 앞에서 우리가 정했던 그 net with dropout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사용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 요 nn 모듈 정의할 때 이 클래스 이름이에요. 요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해서 요거를 인스턴스로 저장해서 모델을 만들어준다. 이 모델을 이제 여기서 뒤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여기 뒤에 이름 보면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 여기 정의한 거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수정하시고 돌리시면 쭉 돌아가고 0.1%도 꽤 오래 걸립니다. 0.1% 되게 적은 데이터인데 그거 걸리는 거 아까 10%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테스트 액큐러시가 70% 나왔어요. 지금 한 1분 정도 학습시켰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거죠. 이 정도만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면은 8은 8, 4는 4 이제 이건도 4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1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제 완벽하지 않게 된 거고 전체 파라미터의 수를 보면은 이게 넷이 아니고 앞에서 정했던 그 net with dropout 이라는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이걸 모델을 저장하는 것도 한번 코드형이 있는데 넷이라고 했던 게 사실 여기 net with dropout이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 수를 보면은 1 밀리언 개 정도 있죠. 네. 1000으로 나누지 말고 100으로 1000으로 두 번 나누면 10의 6승이잖아요. 10의 6승이 밀리언이니까 1.2 밀리언 개 정도 있는 파라미터로 학습시켰다. 그리고 이렇게 토치.save라는 걸 하게 되면은 현재 폴더의 워킹 디렉토리에 느리네요. 여기 안에 이 mnist with dropout.pt라는 파일로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이 저장돼서 이 모델을 나중에 그냥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적은 데이터를 한번 학습을 시켜왔고 이거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아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있는 모델로 한번 학습을 시켜보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데이터를 지금 이 데이터 로더랑 테스트 셋 로더를 쓸 게 아니라서 이건 중간에 멈추고 이 GAP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CNN에서 얘는 필요가 없고 앞에서 정의했던 걸 사용하면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한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넣고 거기에 보통 이제 팔토치에서는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 2D라고 하는 수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를 네,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건데 여기 데이터를 여기서는 또 함수를 안 썼네요. 음, 이거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얘도 앞에서 정의했던 이 트레이닝 함수를 쓸게요. 여기 앞에 코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CNN with dropout이라는 함수에서 스텝 3를 보시면 train and evaluat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글로벌 애버리지 플링 요 코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스텝 1, 2는 똑같은데 스텝 4에서 나오는 이 스텝 5에서 트레인 더 네트워크 부분은 이걸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은 넷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넷을 학습시키고 옵티마이저도 이름은 똑같죠. 옵티마이저 그다음에 트레인 로더랑 테스트 로더만 앞에서 우리가 불러왔던 것처럼 데이터 로더 데이터 로더 테스트 이게 약간 이름이 좀 다른데 트레인 로더 테스트 로더가 똑같구나 지금 앞에 게 아까 뒤집어 씌워져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야 돼.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데 이 중간에 그 데이터 로더를 제가 샘플링을 1% 하는 걸 빼가지고 그걸 여기에서 그 앞에 데이터셋 준비하는 부분을 그냥 그 스텝 1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습이 금방 될 거예요. 일단 하고 이 GAP에 대해서 요 스텝 1에 대한 그 데이터 불러온 부분 빼고 여기에 트레이닝 이벨리에이트 이렇게 추가해 준 다음에 여기 에포크 수도 맞춰주죠. 여기 에포크가 몇 가지지? 디폴트 그냥 80, 70까지 그냥 똑같이 디폴트 70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지워 스텝 5는 그냥 지워주고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것도 이건 일단 돌려보고 이거 점도 지우고 이게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GPU 모델이거든요. GPU 모델에서 GPU로 돌려가지고 모델이 GPU에 있는데 데이터는 GPU로 안 보내고 있어서 얘를 그냥 GPU로 보내지 않아도 지금 속도가 충분히 빠를 것 같아서 넷을 그냥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학습이 될 거예요. 여기에 코드를 요거랑 요거 두 줄을 수정하셔서 돌리시면 돼요. 아까보다는 좀 느리네요. 아까 GPU에서 올린 GPU에서 안 돌리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시각화하는 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 다시 해야겠다. 리턴을 안 해서 여기서 우리 앞에 있는 이 CNN with 드랍아웃에서 GAP 하는 코드를 뒤에를 그냥 같은 그 형식으로 다 가지고 오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트레이닝 앤 이벨리에이트 하는 이 부분에 있는 뒤에 이 플랫 할 때 필요한 것들도 같이 가지고 와서 그려볼게요. 지금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되 모델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의한 넷 모델을 그냥 멈춰 어차피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리고 GPU를 쓰게 하면 아마 지금보다 2배 이상, 3배 정도 빠를 텐데 그렇게 한번 수정해서 이거 돌아가는 동안 뒤에 코드를 잠깐 보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수를 보면은 어, 3 지금 30만 개 정도 되죠. 근데 이 30만 개 되는 이 파라미터가 어, 아까보다 한 몇 배 줄었죠. 아까 그라버 하고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안 한 모델은 1.1 밀리언, 1.2, 1.2 밀리언이니까 음, 지금 여기는 1.2 밀리언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1200K만큼 개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뒤에 있는 이 모델을 돌리면 얘는 331K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한 4분의 1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보면 정확도가 3%가 있고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몇 퍼센트였지? 스테이크스 70%까지 나왔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음,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같은데 모델이 이제 파라미터 수가 작으면 이렇게 되는데 더 많은 파라미터로 돌리는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서 사실 여기도 아까 그 0.1%만 사용하는 게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모델만 그대로 불러 클래스에 지금 뒤에 128개에서 128에서 256, 256에서 128 이렇게 넘기는 이 모델이 그 개수를 제가 맞춰놨거든요. 이 모델만 가지고 와서 네, 이 모델로 학습을 한번 시켜보죠. 일단 위에 거는 끝났는데 이거 학습이 이제 아예 안 되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이 아예 안 되는 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로스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아예 지금 위에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로스가 문제군요. 퍼센트 로스. 여기 지금 로스의 리턴 방식이 좀 달라서 음, 이 리턴 방식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로스를 제가 다르게 여기서 크로스 엔터 로스 여기 로스가 크로스 엔터 로스인데 이것도 똑같이 nn 펑션을 로그 소프트맥스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좀 안 되네. 그냥 이제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게 제가 숙제 드랍아웃 넣고 빼고 해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CNN 드랍아웃이라는 요 코드를 복사해서 어 그냥 GAP 레이어를 넣고 한번 모델을 바꿔보시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FC1, FC2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바로 여기 플래튼하고 넘어가는데 이 플래튼 대신에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넣어서 한번 해보셔라. 이게 제가 이제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시죠. 이 CNN with dropout이라는 이 코드에서 이 모델이 원래 이렇게 그냥 fully connected 들어가기 전에
플래튼만 하는데 플래튼 말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보자. 이제 한두 줄만 바꾸면 돼가지고 뭐 복사해가지고 CNN 위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서 다 똑같이 하는데 아마도 GPT에게 물어보시겠죠? 저도 GPT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제미나에게 한번 바꿔라. 체인지 플래튼 플래트닝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바꿔줘. 코드를 치면 제가 그냥 그 포워드 부분만 붙였거든요. 그러면은 쫙 해서 이렇게 이거 한 줄이 사실 필요한 거였는데 그 nn 펑셔널에 있는 사실 nn 모듈에도 제가 알기로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 2D 함수가 있는데 여기 저희 슬라이드에도 있듯이 글로벌 에버리지 nn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 2D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nn 펑션을 썼는데 이걸 써도 되고 어쨌든 뭐 기능적으로는 완전 똑같거든요. 하셔도 되고 아까 코드에는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 2D 이런 걸 제가 슬라이드에서 썼거든요. 이거 한 줄을 제가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대신. 그 대신 여기 플레이 커넥티드에서 숫자를 맞춰줘요. 얘가 64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은 얘가 그 64 곱하기 이제 3, 뭐 몇 바이 몇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냥 64 채널만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nn 모듈로 가져올 때는 사실 이거를 원래 레이어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지?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아까 nn 펑셔널을 쓰면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데 셀프 여기서 똑같이 저처럼 gap 레이어 또 여기 이렇게 정의하고 이 gap 레이어를 여기다 그냥 씌워주면 돼요. 셀프.gap 플래튼 레이어 없애고 이 gap 레이어를 넣으면 스크립 되겠죠? 아 fc도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에러가 났네. G 어, 참 다시 GA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디버깅 하냐면 요 모델을 정의한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쪽으로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 제 앞에 정의된 그 모델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약간 넷이라고 불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정의한 그 클래스를 이제 모델 만든 거죠. 이 모델의 넷점 컴브1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얘는 당연히 될 거고 여기는 넷점 컴브1 똑같이 이 포워드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 펑션에 멸로하고 넷점 컴퓨트 넷점 드랍아웃 넷점 GAP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넷점 FC1 넷점 일단 이거 한번 씌워보죠. x가 없으니까 x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x가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 그다음에 채널 그다음에 28 바이 28 이렇게 랜덤하게 일단 만들어서 여기서 에러가 났고 그러면 일단 요거는 지석 처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x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때 쉐입을 조금 보면은 1 바이 64 바이 1. 그래서 안 됐구나.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 뷰를 해줬구나. 그래서 플래튼을 무조건 중간에 넣어줘야 되네요. 제가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제미나이가 만든 코드 보면 여기 플래튼을 무조건 하잖아요. 근데 이 플래튼을 안 하면은 방금 제가 디버깅 하면서 발견한 건데 그냥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1 이렇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하고 정의했던 게 잠깐 보여드리니 제가 이렇게 요 한 줄을 추가했거든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하면은 원래는 제가 이것도 좀 가져와서 원래는 이 모델을 정의할 때 썼던 이 앞에 이 한 줄이 이 GAP를 씌워주는 게 들어오는 거 아까 쉐입 보면 1 바이 64 바이 64 1인데 이거를 GAP를 하기 전에는 64 바이 12 바이 10이죠. 근데 64 바이 12 바이 12의 데이터가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하면은 64 바이 1 바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바이 10이라는 게 이미지의 크기고 그 이미지의 크기에 해당하는 게 그냥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차원을 그대로 남겨놓기 때문에 뒤에서 연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걸 좀 해주려면 x를 플래튼해서 nn 점 플래튼 아까 이게 있었네. nn 점 플래튼이라는 게 있네. nn 점 플래튼해서 아까는 플래튼 어떻게 했지? 지워버렸는데 아무튼 nn 점 플래튼이 nn 점 펑션의 플래튼이 더 좋은데 nn 점 펑션의 토치 점 플래튼이라는 게 있구나. 토치 점 플래튼 토치 점 플래튼 토치 점 플래튼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아니 뭐지? 어, 아까 재미나게 코드 볼게요. 원래는 어, 여기 마이너스 1, 64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가 64개로 넘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아까 재미나이는 x, 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x 토치점 플래튼의 함수의 정의가 제가 모르겠나 토치점 플래튼 아, 네. 얘가 시킨 게 저보다 코딩을 잘하네. 음, 이 제미나이 코드가 맞는데 제가 아까 한 코드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저 지워버려가지고 여기 남겨놓은 게 있구나. 여기서 뷰에 마이너스 1,250 이렇게. 그래서 리쉐입을 하면은 사실 제가 지금 한 게 맞는데 여기서 플래튼 토치점 플래튼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토치점 플래튼은 x,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이- 여기 첫 번째에는 엑시스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플래튼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얘 X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면 얘가 엑시스 0이니까 이제 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딤 옵션이 아마 있을 텐데 옵션 자동으로 보여줄게. 여기 보면 여기 스타트 디멘전이 0이면은 그냥 얘가 디폴트로 요거 남기고 쫙 피는 거고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쫙 피는 거고 스타트 디멘전이 1이면은 여기 이 64라는 요 채널에 해당하는 이 64라는 요 채널에 해당하는 것부터 요 뒤에까지 요 엑시스에 해당하는 거를 쫙 피는 거예요. 얘는 배치 사이즈니까 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배치 사이즈 이후부터 펴라라고 하는 함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제 코드에서는 x.view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x.reshape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1,64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 밑에 지금 제미나이가 짠 코드대로 하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겠죠. FC에 프린트 해보면은 1 64가 되고 그러면 이제 FC1에 들어갈 거고 이걸 또 프린트 해보면 1 64에서 아까 FC1이 제가 64에서 128로 보냈거든요. 128에서 또 렐루치하고 드랍아웃 해주고 그다음에 또 64에서 10개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로그 소프트넥스 씌워주는 식으로 네. 요거만 해주면 이제 똑같이 쓰겠죠. 음. 아마도 너무 개수가 작아서 학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아직도 학습이 안 되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넣은 것처럼 이 128, 128, 256, 256, 128, 10으로 바꾸는 것만 바꿔서 한번 보죠. 지금 학습이 끝나는데 학습이 거의 지금 이제 로스가 줄어드는 건 이게 정상인데 아까는 뭔가 제 코드에 이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짜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로스가 줄어드는 걸 봐야지 그래도 이제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거에 디버깅을 더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학습이 잘 안 되는 거는 그 모델의 파일트 수가 적어서일 수도 있으니까 방금 썼던 이 코드 32가 아니고 아까 128, 128에서 256, 그다음에 드라마 256에서 128 이런 식으로 256, 128에서 10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하면은 에러가 나는데 195, 250 이렇게 보통 아까 32에서 64인데 이 128에서 256으로 바꾸는 것만 한번 해보시죠. 습이 안 되는 가 된 게 좀 여기서는 되게 잘 됐네.
한번 직접 해보실래요? 이 GAP 레이어를 넣는 거 원래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코드이 정도 네, 이거 얘는 엄청 잘 되네. 아, 이유를 하나. 제가 여기서 할 때는 여기 드랍아웃을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그 드랍아웃 하나도 안 넣고 근데 제가 좀 위에도 조금 다른 게 여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서는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안 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인지 일단 드랍아웃을 너무 심하게 해줘서 그래서 지금 학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에서 드랍아웃을 뺄게요. 이미 데이터가 이미 그 보통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있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드랍아웃을 안 하면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학습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드랍아웃을 물론 안 한다고 안 되진 않지만 드랍아웃을 한 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드랍아웃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이미 개수가 너무 적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드랍아웃을 빼고 하면 시노멀라이즈 컨브렐루 풀 컨브 훨씬 깊게 쌓았구나. 음. 컴컴 컴컴풀 음. 이게 아마도 그게 너무 작나 봐요. 그 모델이 너무 작나 봐요. 이게 제 요 예제에 있는 지금 제 슬라이드에 있는 것만큼 좀 늘려서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아까 128에서 256을 해서 끝나는 건데 원래 있는 거에 128, 250만 그것만 수정하게 되면 이걸 128, 128, 128, 128, 256, 256, 256으로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한번 다시 해보시죠. 이 모델 그대로 128에서 128로 간 다음에 3에서 128, 128에서 128, 그다음에 여기서 맥스플링 한번 해주고 128에서 256, 256에서 256 이런 식으로 지금 컴컴 하고 에버리지 풀 이렇게 지금 레이어를 컴컴풀, 컨볼루션이 4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128에서 128 그다음에 마지막에 128에서 256, 256에서 256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빼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로 칠 수 있어서 이렇게 컴, 컴, 풀, 그다음에 다시 컴, 컴, 풀. 지금 보면 컨볼루션 렐로 맥스프라고 컨볼루션 3번, 컨볼루션 4번, 그다음에 GAP 이런 식으로 레이어스를 늘려서 그리고 지금 원래 이건 됐던 제가 실습해봤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여기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에 점 지워 배치하고 이것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지금 레이어에 컨볼루션 할 때마다 다 넣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웠을 때 컴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이렇게 했잖아요. 왜 네 개가 다 필요해서 지금 네 개가 필요한데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안에 있는 채널의 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28, 128 여기서 128 하나 하나 256, 256 이렇게 첫 번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렐로 하기 전에 렐로 하기 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지금 뭐야 이렇게 써놓고 안 했네. 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문제가 아닌데 뭐가 문제지? 학습이 조금씩 되긴 돼요. 어,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GAP를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 조금 초반에는 근데 여기에 40회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이 GAP 한 게 더 좋은데 음, 아까보다 훨씬 안 좋은데 지금 이 모델 그대로 돌리는 안 되는 지금 제가 이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을 빼고 이 GAP 레이어를 넣고 안 넣고 했을 때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제가 저 예제는 제가 사이파텐 했던 것 같네요. 이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하네요. 아까 지금 엠니스트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이파텐으로 넣고 안 넣고를 한번 해봤던 거를 뒤에 이제 넣어놨는데 이 코드가 사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거든요. 넣고 안 넣고를 하는 쭉 코드가 있고 이 사이파10에서 GAP 넣고 안 넣고 했을 때 GAP가 없는 모델은 GAP를 한 모델보다 빠르게 학습되지만 최종 밸류 성능은 넣는 게 더 좋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사용을 하고 안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학습될 때 노이즈가 커져요. 아까 드랍아웃 한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계속 랜덤하게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배치에 따라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커지는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그래서 러닝레이트를 증가시키거나 레이어를 더 깊게 쌓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뒤에 트랜스퍼 러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주고 오늘 이 GAP 넣고 안 넣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넣고 안 넣고 해보는 거를 네,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엠리스트에서는 왜 GAP 안 한 게 훨씬 좋고 GAP 한 게 안 나오는지는 조금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어쨌든 이거 GAP 레이어 같은 걸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